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고지혈증에 대해 파헤쳐 볼 거예요. 고지혈증, 말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함께 고지혈증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먼저 고지혈증이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고지혈증은 한마디로 우리 몸속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들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기름때로 끈적끈적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왜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고,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인데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 꽉 막히듯이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맞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는 질환이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런 질환들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거든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찔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고지혈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식단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혈액의 질을 결정하고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혈관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먼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피해야 할 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방이 많은 육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삼겹살, 갈비, 닭껍질, 돼지 껍데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음식들에는 포화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죠. 맛있다고 너무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칠하는 격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고기를 드실 때는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시고 껍질이나 지방 부위는 가급적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들은 맛있어서 참기 어렵지만 영양 성분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베이컨은 지방 덩어리나 다름없고 햄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고혈압 또한 고지혈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밥 반찬으로 자주 드시거나 아이들 간식으로 쉽게 내어주셨던 분들, 이제는 이런 가공육 대신 신선한 살코기나 채소를 활용한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튀김만두, 핫도그, 도넛 같은 것들인데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여기엔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아요.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으로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게다가 식용유를 재사용해서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
튀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을 활용하여 기름 없이 조리하는 걸 추천해요. 바삭한 식감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기름으로 조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버터, 크림, 치즈, 고지방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인데요. 이들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에 넣어 마시는 프림이나 휘핑크림도 포화지방 덩어리이니 주의하셔야 해요.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바꾸고 치즈나 버터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식물성 대체 식품을 고려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크루아상, 머핀, 도넛, 케이크 같은 빵류는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설탕이 잔뜩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키며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라면, 스낵, 과자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3종 세트가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간식으로 자주 드시거나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은 다른 건강한 간식이나 통곡물 위주의 식사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곡물빵이나 통밀 비스킷 등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기타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감내장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겠죠?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 파스타, 설렁탕, 곰탕, 갈비탕처럼 국물에 지방이 잔뜩 녹아있는 음식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렁탕이나 곰탕의 뽀얗고 진한 국물은 사실 우유처럼 보이지만 지방이 우러나온 경우가 많으니 맑은 국물 위주로 드시거나 굳이 드신다면 국물 위에 지방을 걷어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식 시 메뉴 선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혈관을 살리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추천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 친구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정도는 섭취하는 걸 권장해요.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특히 녹색 채소, 베리류 과일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나 생과일 주스, 간식 등으로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잡곡밥과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콩, 귀리 같은 잡곡들은 정제되지 않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은 물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고 빵이나 면류를 드실 때도 통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 같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주맥 2030지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간식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포화지방이 많은 식용유나 버터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불포화지방산, 특히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가벼운 볶음 요리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톡 같은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식사 때마다 해조류 반찬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국이나 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강황 커큐민입니다. 강황은 노란색을 띠는 향신료로 주성분인 커큐민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카레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강황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식단 관리 및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 등을 충분히 드셔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거죠.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 및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금연하고 음주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절제된 양만 섭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지방 축적과 관련이 깊어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므로 허리둘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살을 뺀다는 건 우리 몸의 지방을 줄인다는 뜻이니까요. 자, 어떠셨나요? 고지혈증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죠?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피해야 할 음식과 추천하는 음식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식단에 건강한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먹는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질환 유무,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에게 맞는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식단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적화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저 비바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